슬픈 그리움의 꽃 백일홍. 어느 바닷가 마을이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하고 심성이 착했지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지.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셋 달린 이무기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야. 해마다 나에게 마을의 아가씨 한 명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이무기에게 아가씨를 제물로 바쳐야 했지. 제물로 바쳐지는 아가씨와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지만 마을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단다. 어느 해 마을에서 마음씨 곱고 예쁘기로 소문난 아가씨가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질 차례가 되었어. 해마다 그랬듯이 온 마을 사람들과 아가씨는 바닷가에 나와 구슬피 울고만 있었지. 그때 마침 바다 저쪽에서 배 하나가 마을 쪽으로 오더니 한 청년이 내리는 거야. 청년은 울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아가씨를 보며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 무슨 일로 이렇게들 슬피 울고 있는 것이오? 해마다 머리 셋 달린 이무기에게 마을의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아가씨가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지요. 청년은 딱한 사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제가 아가씨로 가장하여 이무기를 물리치겠습니다. 청년은 아가씨 옷을 입고는 이무기를 기다렸어. 마침내 나타난 이무기가 무시무시한 3개의 머리를 하나씩 들이밀며 제물로 바쳐진 아가씨인 줄 알고 청년을 채워가려고 할 때였지. 이 못된 괴물아, 썩 물러가라! 청년은 순식간에 이무기의 목을 칼로 쳤단다. 청년의 칼에 목이 하나 잘린 이무기는 순간 놀라서 도망가고 말았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뻐하며 몇 번이고 청년에게 감사하다며 인사했어. 용감한 청년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된 아가씨가 말했지. 제 생명의 은인이신 도련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 싶습니다. 청년도 참하고 고운 모습의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어. 하지만 전쟁터로 떠나던 길이었기 때문에 바닷가 마을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지. 지금 나는 전쟁터로 나가던 길이었소. 100일 안에 반드시 돌아올 터이니 낭자가 기다려준다면 그때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내가 전쟁터로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온다면 하얀 깃발을 달고 올 것이고, 만약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붉은 깃발을 달고 올 것이오. 부디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오. 그날 이후 아가씨는 청년이 떠난 바다를 향해 청년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그러다 어느덧 젊은이가 약속한 100일이 되는 날,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깃발을 펄럭이며 마을 쪽으로 오고 있었어. 아가씨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간절히 빌었지. 제발 하얀 깃발을 달고 오셨기를. 하지만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배의 깃발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 아, 그토록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렸건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으시다니. 생명의 은인을 잃은 나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청년의 죽음에 절망한 아가씨는 그만 스스로 바닷가에 몸을 던지고 말았단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바닷가 마을로 완전히 들어온 배에서 청년이 멀쩡한 모습으로 내리는 게 아니겠어?
뒤늦게 자초지종을 알게 된 청년은 가슴을 치며 울었어. 아, 깃발이 붉게 물든 것은 돌아오는 길에 이무기와 다시 싸워 이무기의 피로 물든 것인데 어찌 그리 허망하게 떠났단 말이오. 이듬해 바닷가 마을의 아가씨가 묻힌 무덤에 싹이 하나 올라오더니 이름 모를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났어. 꽃은 흐린 날도 맑은 날도 변함없이 100일 동안 곱고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100일 동안 젊은이를 기다리던 아가씨의 넋이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여겨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단다. 백일홍은 정말 100일 동안 꽃을 피울까? 청년을 기다리다 만나지 못한 아가씨의 그리움과 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무덤의 꽃으로 피어났을까? 청년이 죽은 줄만 알고 절망해버린 아가씨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구나. 백일홍은 그 이름처럼 그리고 전설 속 이야기처럼 100일 동안 꽃을 피우는 식물이야. 국화과의 하늘살이 풀인데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고 지며 거의 100일 동안 꽃이 피어 있거든. 백일홍의 줄기는 거의 1m까지 곱게 자라고 달걀 모양의 잎이 나. 6월에서 10월에 걸쳐 줄기와 가지 끝에 꽃이 피는데 가장자리 암꽃이 혀 모양으로 여러 개 피고 가운데에는 대롱 모양의 꽃이 모여서 피어.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의 꽃을 피워서 관상용이나 꽃꽂이 꽃으로 일부러 많이 심어 기른단다. 백일홍은 옛날 멕시코에서 나던 것을 독일 사람이 발견한 이후 여러 나라로 전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심어 기르게 되었다고 해. 원산지가 따뜻한 나라인 만큼 추위보다는 무더위에 잘 견디는데 겉모습이 아주 화려한 편은 아니지만 햇빛만 잘 드는 곳이라면 가뭄 등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꽤 잘 자라는 꽃이야. 백일홍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자리에서 100일 동안 사랑하는 청년을 기다리던 이야기 속 아가씨의 모습과 쏙 빼닮았지? 피어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꽃은 백일홍처럼 꽤 긴 시간 동안 피는 꽃이 있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피는 꽃도 있지 않을까? 그 주인공은 바로 나팔꽃이야. 나팔꽃은 아침 일찍 나팔처럼 생긴 꽃을 활짝 피웠다가 오후가 되면 점점 오므라들면서 시들어버리거든. 여러 꽃송이가 피고 오시며 100일 동안 피어있는 백일홍과는 반대지. 나팔꽃은 덩굴 줄기로 자라는 하늘살이 풀로 2m도 넘게 길게 뻗는 줄기에는 거친 잔털이 나 있어. 잎은 어긋난 모양으로 나는데 세 갈래로 갈라진 심장 모양을 하고 있지. 여름이 되면 줄기의 잎 겨드랑이에서 나팔 모양의 꽃이 피는데 색깔은 보라색, 빨간색, 하얀색, 분홍색 등 여러 가지야. 나팔꽃의 꽃잎 안에는 한 개의 암술과 몇 개의 수술이 함께 들어있어서 곤충이 꽃가루를 옮기지 않아도 스스로 가루바지를 할 수 있단다. 가을이 되면 꽃받침 안에 동그란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열매에는 3개의 씨방이 있고 그 안에 검은 씨가 2개씩 들어있어. 이 씨는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좋다고 해서 약으로 쓰이기도 해. 나팔꽃은 원래 더운 나라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약으로 쓰게 되면서 여러 나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심어 가꾸어 온 식물이야. 하지만 지금은 알록달록 예쁜 꽃을 보기 위해 심으면서 다양한 품종의 나팔꽃이 생겨나게 되었단다.